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블로거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저는 IT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 평균 방문자 2만 명, 포스팅은 하루에 2개에서 많게는 한 5, 6개까지도 작성을 하고 업로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해야 되는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대의 카메라를 좀 동시에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만큼 동시에 보정을 해야 되는 사진도 굉장히 수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빠르게 많은 양의 사진을 보정을 하고 있는지, 블로거분들이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진 보정 방식을 여과 없이 보여드릴 건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다 혹은 이거 유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포스팅을 해야 되는 폴더를 딱딱딱딱 이렇게 4개 열어놨어요. 우선 이 소니 카메라 RX100 마크 7 4K 액션캠, 그리고 어제 가족들이랑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키즈 풀빌라 협찬을 받아서 다녀왔어요. 왼쪽에는 아이폰으로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들만, 자 이렇게 카메라, 액션캠, 그리고 차량용 거치대도 추가 촬영을 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5개로 파일을 다 분류를 했고요. 바로 라이트룸을 실행을 합니다. 라이트룸에서 라이브러리로 사진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블로그 포스팅 하다 보면 이게 건건이 한 건 하고 사진을 다시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끌어다가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바로 라이브러리로 가져옵니다. 이 라이브러리로 가져올 때 여기 기본 프리셋, 제가 설정해 놓은 프리셋이 따로 있는데 노출부터 대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보정값만 몇 가지 넣어둔 거예요. 그걸 사진을 가져오면서 바로 모두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노출값부터 조금씩 이렇게 보정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선명하게 하기, 그리고 노이즈까지 보면 첫 번째 사진부터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자동으로 기본적인 프리셋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장 한 장 보고 디테일한 부분들만 조금씩 세팅을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보정을 할 때 이 수평 구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 그래서 저는 촬영을 할 때부터 수평을 최대한 맞춰서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밑에 의자 라인을 맞춰서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이 잘 맞는지만 살짝 확인을 해줘요. 근데 지금 펜션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그 펜션 자체가 좀 많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많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밑에 세부 값에서 노이즈 감소, 저는 기본을 50으로 세팅을 해서 보정을 하는데 이걸 과감하게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된 걸 볼 수 있죠. 조금 어둡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노출값을 살짝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 다채롭게 있을 때는 생동감과 채도감만 살짝 올려줍니다. 보정 전후 값을 살짝 볼까요? 그러면 이게 보정 전, 오른쪽이 보정 후입니다. 확실히 비교가 되죠. 이것도 수평을 살짝만 틀어주고, 네,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주고,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노이즈 감소 값을 100 정도로 과감하게 확 올려버립니다. 지금 펜션에서 찍은 사진들이 거의 다 비슷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세팅값 모두를 복사를 해줘요.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바로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 번에 빠르게 살아날 수평 보정이 조금 어렵다 싶을 때는 여기 자동값으로 바로 맞춰도 괜찮아요. 제가 라이트룸에서 좀 많이 쓰는 기능이 있는데 쭉 내려보면 여기 업라이트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사진의 원근감을 조절을 해주는 건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동을 눌러보면 이렇게 사진이 조금 더 원근감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적용 전, 이게 적용 후. 조금 다르죠? 좀 더 큰 변화가 있는 사진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오른쪽 라인 있죠? 여기가 지금 조금 삐뚤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업라이트 설정으로 내려가서 자동을 한번 눌러봐요. 눌러보면 좀 더 반듯하게 알아서 원근감을 처리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게 적용 전이고요. 보정 전이고요. 이게 보정 후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이쪽 라인이 조금 더 깔끔해진 걸 볼 수 있고, 노이즈 감소가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게 처리됐고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왼쪽에 수평 라인이 안 맞았죠. 여기까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광각으로 찍어서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쪽 라인이 살짝 안 맞죠. 그리고 여기 좀 지저분한 물건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업라이트를 눌러주고 누르면 확실히 깔끔하게 알아서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살짝 크롭을 하면서 원근감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그냥 패스를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쪽에 지금 지저분한 짐 같은 게 그대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브러쉬 도구를 사용합니다. 일단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자, 이걸 없애줘야 하는데 포토샵에서 해도 되는데 라이트룸에서도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아주 깔끔하진 않은데 이쪽이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지저분한 짐이 아예 보이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업라이트를 적용한다고 해서 항상 뭔가 맞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좌우에 여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비율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선택의 문제죠. 수평이 그래도 살짝 안 맞는 것 같으니 이렇게 살짝만 틀어주면 한결 낫네요.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조금 더 크롭이 되어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반듯한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도 그렇고요. 이쪽 라인 확실히 반듯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커튼의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반듯하게 보정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업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찍을 때, 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문에 걸쳐 놓고 그리고 이 해바라기 샤워기를 좀 부각을 시켜서 촬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 왼쪽 라인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오른쪽 라인이 지금 수평이 좀 안 맞고 불안정해 보이죠. 이럴 때 업라이트 버튼을 자동으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좌우 살짝 크롭을 하면서 이쪽 오른쪽 라인, 왼쪽 라인 둘 다 수평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보정이 끝나고 나면 컨트롤 A로 사진을 전체를 다 잡아서 내보내기. 저 같은 경우는 원본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 이 키즈 풀빌라 이 폴더 안에다가 라이트룸 보정본이라고 해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이름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품질이 라이트룸 처음에 실행하면 기본 세팅이 6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꼭 끝까지 끌어서 100으로 올려 주셔야 하고, 크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100분율로 해서 80% 정도 리사이징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워터마크 편집을 통해서 자유롭게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자, 내보내기. 그럼 이쪽 라인에서 29장의 파일 내보내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라이트룸 보정본이라고 해서 방금 보정한 사진들이 쭉 한 번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바로 블로그 글쓰기를 열어서 자, 이 사진을 한 번에 쭉 드래그해서 갖다 붙여 넣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사진이 쭉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선 이 PC 화면 레이아웃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저는 모바일로 바꿔줘요. 바꾸는 이유는 옆 트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진을 다 눌러서 옆 트임을 해줍니다. 포스팅할 때 사진을 이렇게 옆 트임을 해주는 것과 그냥 올리는 것의 차이가 확실히 스마트폰으로 보면 사진이 좌우로 넓게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이거 한 장 한 장씩 찍어주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 모바일 화면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한 장 한 장 넓혀주는 데 있어서 PC보다는 당연히 모바일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순서 편집이에요. 자, 사진이 전체적으로 떴죠. 여기서 순서 편집을 누르고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사진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저는 사진 보정을 다 하고 있고요. 너무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정말 세심하게 보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포토샵으로 바로 또 넘어가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라이트룸을 사용하면서 포토샵을 함께 사용했던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라이트룸 하나로도 수많은 블로그 포스팅의 사진을 충분히 퀄리티 좋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포토스케이프나 스마트 에디터 1에 있는 기본적인 보정 툴 이러한 것들로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진의 양이 좀 많다 혹은 최대한 간단하게 보정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들로 인해서 보정의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제가 라이트룸 보정
계정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기능들만 잘 활용하시면 퀄리티 있는 사진도 뽑아내면서 사진 보정을 굉장히 빠르게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